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싹을 틔었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틀린 이 어린 나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라 아주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나무는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 피우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은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그 초록봉오리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꽃은 정성 들여 색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습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화장은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습니다.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이제 일어났다며 하품을 하며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꽃의 아름다움에 참 아름답다며 탄성을 냈습니다. 꽃은 그렇죠 라며 자신은 해님과 함께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기도 했습니다. 꽃은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니냐며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 생각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모르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꽃은 이렇게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 갓이 넷을 보이며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어린 왕자는 이 별에는 호랑이가 없다며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꽃은 자신은 풀이 아니라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꽃은 호랑이 따윈 무섭지 않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하다며 바람막이 같은 것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바람이 끔찍하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꽃은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너무 춥다며 설비가 엉망이고 자신이 떠나온 곳은 이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꽃은 씨의 형식으로 이곳에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서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되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냐며 다그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당신이 말을 하기에 라고 대답했고 꽃은 어찌됐든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해댔습니다. 꽃의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움에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는 활라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화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도단한 바오밥 나무의 싹들도 뽑았습니다. 그는 은연중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는 울고 싶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꽃에게 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되풀이에 잘 있으라고 인사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꽃은 이윽고 자신이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며 부디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욕을 해대고 신경질을 부르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쳐들고 그는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은 어린 왕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좋다며, 그러나 어린 왕자도 자신만큼이나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행복하라며 유리 덮개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하여 그래도 바람이 불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꽃은 자신은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며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짐승들은 어떡하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꽃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2-3마리는 견뎌내야 한다며, 나비는 참 아름답다며, 너는 멀리 있을 거고 나비가 아니면 누가 자신을 찾아오냐며 말했습니다. 또 커다란 짐승들이 온데도 겁날 게 없다며, 자신한텐 발톱이 있다며 순진하게도 가시 4개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꽃은 또 말했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인다고, 떠나기로 결심했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마침내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꽃이 있는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꽃과 닮은 꽃들이 5,000송이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너희들은 누구냐고 꽃에게 묻자 꽃들이 우리는 장미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문득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별의 그 꽃은 이 세상에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 5,000송이나 이렇게 똑 닮은 꽃들이 있다니. 자신의 꽃이 이 장면을 보면 화를 내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또 자신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자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라고, 거기에다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 그 중에서도 하나는 휴화산. 그런 걸 가지고 훌륭한 왕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는 생각에 갑자기 슬퍼져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은 여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은 매우 슬프다며 자신과 놀자고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신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길들인 게 무엇인지 몰라 그 뜻을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는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어린 왕자는 그 말에 알 것 같다며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자신을 길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길들여 달라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어린 왕자가 의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에게도 의뢰가 있는데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울음이 나올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은 네 잘못이라며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자신은 저 밀 색깔이 있으니 얻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가보라고, 그리고 이별의 인사를 하러 다시 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장미꽃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고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으며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옛날 여우와 다름없다고.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미꽃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또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 장미와 너희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습니다. 여우는 또 말했습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라는 말을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지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둘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막이 아름답다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윽고 우물을 찾았는데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 도르래랑 밧줄도 있는 마을의 우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그 남자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을 마시고 싶다길래 남자는 두레막을 올려 그의 입술에 갖다 대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그 남자의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장미 5,000송이나 가꾸고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눈은 장님이라고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어린 왕자가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알지 않냐고.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다. 그 꽃은 너무 약하고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4개의 가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힘이 빠져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찰나에 노란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습니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습니다.